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시댁 사람들이었어요. 저에게 뒷배경이 없다고 구박만 일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싹싹 빌면서 그간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갓 직장에 취직했을 무렵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안 좋아져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저희 친가 쪽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계셨는데 아빠는 한국에서 말고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베트남에 가는 건 어떻겠니? 내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베트남에서 사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으니 비전도 있고 말이야.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최근에 경제 발달도 많이 되고 있어서 기회가 한국보다 많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이미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 적응하는데 힘들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것저것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아빠 저는 이제야 힘들게 취직을 해서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제가 원하던 곳이라 더 다니고 싶어요. 이제야 겨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고생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니? 민지야, 큰아빠가 숙박업소를 크게 하고 계시니 가서 일 도우면 베트남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니? 네 아빠랑 엄마는 이미 베트남으로 가기로 마음 굳혔거든. 아유 여보, 애한테 그렇게 부담 주지 마요. 당신이야 한국에서 해볼 거 다 해봐서 미련이 없지만 애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지는 아직 결혼도 해야 되니 한국에 남을 게 나을 것 같고요. 민지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으니까. 그리고 민태는 우선 니처랑 이야기 한번 해보고 저도 동의하면 함께 가자. 아빠는 베트남에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결혼한 오빠가 따라 나간다고 했기에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때였어요. 그래, 민지 씨도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직업도 탄탄하니 괜찮네.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지금은 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외국? 외국 어디? 미국, 영국? 내가 외국에 처가 있는 며느리를 보게 생겼네. 결혼하면 편하게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참 좋겠구나. 부모님은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큰아버지가 거기서 숙박업을 하시는데 여행 가시면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베트남? 동남아 말하는 거 맞지? 네 엄마, 요즘 한창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몇 배나 되고요. 곧 우리나라보다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엄마. 그건 곳이지 미래 이야기. 솔직히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살한 가난한 나라는 맞잖아. 아무리 거기서 사업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겠지 뭐. 그래도 처가 쪽이 든든해야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 텐데 왜 하필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거기냐. 저희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다는 소리에 안색이 밝아지셨다가 그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하니 대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비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는 여기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민지 아버님이 한국에서 회사 열심히 다니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셔서 명퇴하셨대요. 그리고 새 출발하신다고 가셨고요. 베트남어도 할 줄 모르는데 건너가셔서 지금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베트남어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고생하시면서 사시던가 받은 퇴직금 다 까먹으면서 계시겠네.
결혼하면 사돈집에 차 한 대 팔아서 실적 올릴까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외제차 딜러를 하고 계시던 아주버님도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계시던 주방 쪽에서 쿵 소리가 났고 아주버님이 놀라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도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 뒤쫓았는데 갑자기 두 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 왜 새며느리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초를 쳐? 나 혼자 며느리 노릇하기 지치니까 아무나 빨리 결혼하게 좀 해. 어차피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이 좋아해서 데려온 여잔데 트집 잡지 말고. 아이, 알았어. 말 조심할게. 주방에 다녀온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한 소리 들으시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엄마, 베트남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형식이 말처럼 지금 한창 발전하는 곳이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미리 시장 선점하려고 많이 나가 있거든요. 민지 씨 아버님이 암흑이 탁월하시네. 그런 곳인 거 알고 미리 사업 기반 다 꾸러 가셨네.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몇 년 뒤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이 이런 말씀을 속사포처럼 쏟아냈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식사 시간에 저에게도 조금 더 친절해지셨죠. 그렇게 몇 번을 찾아뵌 뒤에야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당시가 전 세계에 역병이 퍼져 하늘길이 다 막힌 상태라 귀국하고 출국하려면 공항에 부름씩 발이 묶여야 될 때였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시간을 쓰시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부모님은 결국 오시지 못하고 친정오빠가 대신 상견례에 참석을 해줬습니다. 그때 친정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통장 하나를 들이밀더라고요. 민지야, 결혼 축하한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상견례 못 왔다고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 대신 이거 결혼 선물이라고 주셨어. 웬 통장? 결혼자금 보태라고 주신 거야?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는데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보고 눈이 둥그러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무려 1억이나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오빠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금액 보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나는 못 받겠어. 외국에서 터 잡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이거 다시 가져가. 괜찮아.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이 돈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빠랑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남편 될 사람이랑 나랑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기로 이미 약속했어. 그러니까 결혼자금 안 줘도 돼.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고 그걸로 우리끼리 할게. 친정오빠는 그럼 결혼할 때 쓰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힘든 일 생기면 요긴하게 사용하라며 계속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결국 친정오빠가 다시 그 통장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죠. 이 이야기는 시댁 사람들은 물론 신랑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 이 이야기를 시댁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후 결혼 생활이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바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께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힘만으로 결혼을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웨딩홀을 좀 저렴한 곳으로 했더니 시어머니가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식까지는 그리 티를 내지 않으셨는데 결혼 후 집들이를 하셨을 때 저에게 대놓고 돈 없는 집 자식이라며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우리 둘이 모아둔 돈으로 집을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구하겠더라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 창이 커서 햇빛도 잘 들어와. 그리고 지하철도 가깝고 주차장도 있어서 편리해. 지하철이니 주차장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차장에 있으면 뭐해? 거기서 잘 거야? 집안이 커야지. 방도 꼴랑 2개밖에 없네. 이렇게 좁은 집 답답해서 주말에 집에서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겠다. 어머님, 지금 어머니 댁이 워낙 넓어서 더 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저희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느라 힘들기도 하고요. 내가 너희 집 할 때 돈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지 그랬어. 완강하게 안 받는다고 하길래 둘이 모아둔 돈이 좀 있나 싶었는데 집 꼬락서니를 보니까 돈도 없으면서 안 받아갔네. 참나, 내가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하면 큰 집에서 편히 살라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왜 안 받아가지고. 그럼 더 좋은 집 구하고도 돈 남았을 텐데. 저희는 결혼 전부터 저희 힘으로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런 가치관이 잘 맞아서 결혼한 거고요. 네가 집이 가난하니까 그런 약속을 일부러 유도한 거겠지. 우리 아들이 집을 해오면 네가 눈치가 보일까 봐서. 아니야? 솔직히 너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둘이 하나씩 다 해나가고 싶었어요. 부모 도움 받으면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둘 다 직장도 탄탄하니까 몇 년만 더 모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세상에나, 가난하게 살면서 물건 하나씩 사는 게 뭐가 그리 재밌다고 참나. 그럼 집은 누구 돈으로 했어? 남편이랑 저랑 회사 다니면서 그가 모은 돈으로 했어요. 똑같이 반씩이요. 회사 생활이 몇 년을 했는데 둘이 끌어다 모은 돈으로 꼴랑 이거 구했어? 너 혹시 그간 한국에서 번 돈 베트남 너희 친족집에 보내줘서 모은 돈 없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다 끌어다가 구할 수 있는 집이 이거밖에 안 돼서 여기 구한 거지? 우리 아들한테는 여기가 괜찮다고 살살 구슬리면서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왜 보내드려요?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 저희들 회사 중간이고 교통도 좋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서 입지가 좋아서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평수를 작은 곳을 골랐고요. 아니야? 그럼 왜 집안 가구는 네가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냐? 보통 신혼이면 여자들이 더 새 가구 쓰고 싶은 난리인데 집 하느라 돈 한 푼 안 남아서 내 아들이랑 반반 돈 내도 가전제품 살 돈이 안 나오니까 알뜰한 척하면서 네가 쓰던 거 그대로 쓰자고 한 거 아니냐? 제가 혼자 지내서 별로 쓰지도 않았고요. 사용한 적도 없는 새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망가진 데도 없는데 굳이 버리고 새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랑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새 거나 마찬가지라고? 안 보이냐 여기? 손잡이 부분 해진 거 썼던 티가 팍팍 나는구만. 왜 우리 아들이 이런 낡아빠진 가구를 쓰며 살아야 돼? 진짜 이런 거 쓰자고 동의한 거 맞아? 너 맨날 신상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쓰고 그랬잖아. 새 거 쓰면 나도 좋지. 근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이 집도 겨우 구했는데. 우리 둘이 모아둔 돈으론 이게 최선이었어. 시어머니는 집들이를 와서는 집이 작다. 왜 쓰던 가구를 쓰냐. 지금이라도 돈 줄 테니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새 가구를 사서 쓰라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그러다가 남편도 새 거 쓰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볼멘 소리를 하자 처가댁에서 돈 안 해줘서 혼수를 못해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자기가 주는 돈 받아서 번듯하게 시작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없는 집안 자식이라 남편이 저한테 일부러 맞춰준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갑게 다가가면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그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게 됐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볼 때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혀를 끌끌 차시기도 하고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돈 많은 며느리가 있으니 참 좋겠네 이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셨거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차를 한 대 뽑아주신다고 해도 거절한다면서 저도 못 갖는 명청이들이라고 혼잣말처럼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사는 집이 작아서 답답했는데 시댁은 넓어서 좋다는 둥 새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훨씬 크고 선명하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새 가전제품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 눈초리가 너무 매서워져서 저는 괜히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척하곤 했어요. 몇 개월 시댁에 자주 찾아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노력을 한다고 시댁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든 뒤로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게다가 남편도 시댁 사람들한테 물드는 것 같아서 일부러 못 가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시댁에 잘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형님이 저에게 자주 연락해 오시더라고요.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시댁에 자주 좀 와.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안 온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동서는 무슨 말이 그래? 당연히 막내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으시지. 동서가 안 오니까 서방님도 잘 안 오잖아. 그리고 서방님한테 들었지?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끼리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집에서 삼계탕 해먹기로 한 거. 이번에는 꼭 오라고. 저는 그냥 안 갈게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 형님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시니 저도 시댁에 갔다 오면 기분만 상하고요. 어머니는 오히려 남편만 가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굳이 시댁에 가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면 모를까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동서. 한국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잖아. 자기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일수록 시댁에 와서 어머니랑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면 평생 어머니 구박받고 살아야 돼. 그동안 시댁에 몇 번이나 왔어. 노력도 별로 안 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형님, 제가 아들 뺏어가서 저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제가 돈 없는 집안 딸이라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노력한다고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제가 시어머니랑 잘 지냈으면 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삼계탕 만들 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윗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하나 말대꾸를 따박따박하네.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거야. 집이 가난해서 결혼할 때부터 찍혔으면 결혼 생활하면 더 노력을 해야지. 주변에 시집살이 하는 사람 없어? 다 참고 견뎌야 돼. 한국 며느리들한텐 그게 미덕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그냥 참고 견뎌. 그리고 그냥 웃어. 죄송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가면 쓰고 비위 맞춰주고 하는 성격이 못 돼서요. 이번 주에 시댁에는 못 갈 것 같네요. 그럼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니 불편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 말을 해도 형님은 끈질기게 오라고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댔더니 직장 다닌다고 유세떠냐며 자기도 바쁜데 시간 쪼개서 시어머니 댁에 방문하는 거라고 성질을 엄청 부리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서 형님까지 저러시니 시댁 쪽에는 완전히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죠. 그렇게 시댁은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연말에 다니던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것 대비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 않길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간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바로 다른 곳에 들어가 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쉬고 이직을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 갈비찜이 먹고 싶다길래 재료를 사서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하필 거기서 형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 동서, 오랜만이야.
시댁에 좀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보이더니 얼굴 까먹겠네. 잘 지냈어? 장 보러 왔어?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장 보러 왔어요. 그 사람이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 그래? 서방님도 갈비찜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남편도 갈비찜 엄청 좋아하는데. 이래서 형제는 형제인가 봐. 그나저나, 근데 동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지금 휴가철도 아니고 남편 갈비찜 해주려고 반찬까지 냈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엔 남편 먹고 싶다는 거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간 회사 다니느라 요리를 잘 못해줬거든요. 아, 회사 그만뒀구나. 그럼 갈비찜 할 시간에 이직 준비를 해야지. 갈비찜은 돈 벌어서 사주면 되고 오히려 그게 서방님 도와주는 거 아닌가?